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 이지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바로 제가 자영업을 하게 되었던 계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들은 직장 워킹맘이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자영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영업을 하려면 자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대출을 써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많은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자영업을 직장 다니던 생활을 저도 20대에 직장 생활을 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당연하게 좀 생각을 했지만 아이를 키워보니까 시간이 너무 구애적이고 아이들 키우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을 하다가 저도 수입을 좀 더 만들어가고 싶다, 경제력을 키워가고 싶다는 생각에 자영업을 하게 되었어요. 자영업 하면 많은 아이템들이 떠오르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커피숍, 보기 좋은 커피숍,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건 자본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건축을 전공해서 손기술이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때 떠오르는 아이템으로 수제 떡케이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TV 매스컴에서도 떡케이크 공방이 창업 아이템으로 아주 좋은 아이템으로 섭외되어 있어서 저도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좋은 계기로 떡케이크 공방을 그렇게 수입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떠오른 아이템으로 떡케이크, 수제 떡케이크를 창업 아이템으로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는 지인과 함께 떡케이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저도 제가 그것이 정말 잘 될 손재주가 이렇게 있을 줄 몰랐지만 만들어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큰 수입도 될 수 있다라는 비전을 보면서 제가 창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했던 아이템인데 해보니까 저에게 적성이 딱인 거죠. 거기다가 자본력도 크지 않게 시작할 수 있었던 부분이어서 저의 그런 배움의 기회를 넓혀서 제가 떡향기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월급 200에서 300 정도를 여자분들은 벌고 계신데요. 저는 이 자영업에서 봤던 비전은 그보다 더 많은 수입을 벌 수 있고 우리 아이를 내가 케어하면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에 큰 비전을 보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제가 만들어내는 이 떡케이크를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것들을 요즘에는 SNS 마케팅으로 많이 하고 계시죠. 저는 저희 남편과 이것에 시너지를 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운영했냐면요. 우선 교육을 받고 하게 되면 거기서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본인이 하고 있는 정보들을 많이 주세요. 하지만 그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재료를 선별하고 그것을 만들어낼 것인가의 전략이 좀 필요해요.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재료들을 많이 판매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좋은 재료를 쓰기 위해서 농수산물을 직접 가고요. 그러면 좀 더 신선한 재료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인공 색소들이 많이 나오죠. 하지만 그것이 식용이긴 하지만 몸에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천연 색소를 고집해서 썼어요. 그렇게 제품을 만들어내도 저는 그런 부분을 특히 건강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집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주변 분들이 이런 디자인을 해달라 많은 요청은 하지만 디자인은 그런 것들 참고해서 해드릴 수 있지만 재료는 절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은 어떤가요?
같은 인프라를 나눠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커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자영업자분들은 가격을 내리고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내 수입 늘리기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일을 하더라도 수입이 줄어들지 않도록 고품격의 떡케이크를 만들려고 그것을 더 브랜드화하려고 했습니다. 떡케이크 공방을 운영하면서 좋았던 점은 저희 아이를 누구 손에 맡기지 않고 제가 케어하면서 제가 원하는 수입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저희 케이크를 찾아주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재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었겠죠. 우선은 제가 원하는 수입을 만들어 가기에는 시간을 좀 더 많이 써야 했고 제 몸을 많이 쓰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있었겠죠. 그 단점은 바로 제가 일을 하는 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많은 양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제 건강을 잃게 되는 것도 있더라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떡향기를 운영했는지 한번 시간의 패턴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아이는 9시에서 9시 반쯤 등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밤에 재워놓고 새벽에 출근을 합니다. 밤 늦게 다시 공방에 10시쯤 가서 그 다음날 만들어질 케이크의 재료를 다듬고 그리고 꽃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준비 작업을 새벽 한 2, 3시까지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집에 가서 아이와 함께 잠이 들었다가 아이를 다시 보내고 등원을 하고 일찍 나가서 바로 그날에 있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보통 아이들이 워킹맘이죠. 저도 엄마들은 보통 아이를 한 4시쯤 찾게 되는데요. 저는 4시쯤 찾았어요. 4시 찾아서 또 그 전까지 케이크를 만들고 아이를 4시에 픽업해서 아이랑 또 저녁 시간을 조금 보냈다가 다시 또 아이를 재워놓고 또 다시 출근을 하는 이런 상황이 놓였습니다. 네,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내가 재미없는 직장 생활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아이와 시간도 집중적으로 보낼 수 있고 나의 수입도 벌 수 있는 것에 재미를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케이크를 찾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량이 늘어나죠. 일량이 늘어나면 거부하진 않아요. 왜? 수입이 그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수입을 늘리고자 저는 더 많은 시간 그리고 더 많은 인력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기 시작했고 함께 스텝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스텝은 저와 손발이 잘 맞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경력이 있는 직원을 써보려고 했지만 경력이 있는 직원들은 저와의 이런 스타일이 많이 맞지 않다는 경험치가 생기다 보니까 새로운 직원 중에서도 제가 클래스를 운영하는 그 수업을 하면서 마음도 맞고 또 서로 이렇게 스타일도 맞는 직원을 하나씩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떡향기를 만들어서 운영한 지가 벌써 2013년도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그런 동안에도 많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경제의 흐름도 많이 바뀌었겠죠. 저는 어떻게 보면 늦지 않은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영업도 잘 됐고, 하지만 지금도 떡케이크를 다시 배워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생각은 저와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대는 많이 바뀌어서 그 아이템이 진짜 지금 성행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지금 카페를 운영한다고 해서 카페가 잘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제가 운영했던 이런 앙금플라워 떡케이크가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떡향기라는 떡케이크 공방을 운영하면서 투잡으로 다른 아이템을 생각하게 된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더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클릭 뿅뿅
그래서 저는 한 3년 전에 이렇게 시대가 변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떡향기 있는 그런 앙금플라워의 떡케이크 전문점은 점점 많아질 거고, 거기서 저는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투잡이라는 걸 했어요. 그 투잡을 무엇을 했냐면요. 바로 제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메인이다라는 걸 이 떡향기를 운영하면서 느꼈거든요. 근데 자영업에서 시스템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시스템이 함께 갖춰지면서 내 자영업도 잘 할 수 있는 건강 아이템의 생각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떡향기를 운영하면서 수입은 많았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200에서 250 정도를 벌었었는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시간을 썼더니 저에게도 고정적으로 500, 600, 1000만 원의 수입을 갖게 되는 어떻게 자영업을 운영하게 됐던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의 단점이 아까 언급된 것처럼 많은 시간과 많은 몸을 써야 했던 단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낮이 바뀌고 바쁜 일정에 식사도 잘 못하고 이러면서 건강을 많이 잃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재산인데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자영업의 매출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때 저에게도 한 번의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이 자영업도 잘하려면 제 건강이 우선이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란 말 들어보셨죠? 저 역시 그랬던 거예요. 언제 치고 빠져야 되는지 걱정, 안 되니까 걱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로는 안 되겠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하면 이 기복이 있는 이 자영업에 기복을 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많이 했던 건 경제책을 보는 거였어요. 경제 전문가들이 어떻게 시대가 흘러가는지를 예측하고 미래에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벌고 있는 수입은 물통 수입이구나. 물통 수입 들어보셨나요? 바로 내가 물을 길고 일러 나르지 않으면 돈이 되지 않는, 즉 몸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일컫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파이프 수입, 바로 시스템이 돈이 되는 수입입니다. 저도 자영업하면서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죠.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인데요. 그 시스템을 자영업에서 만들려니까 너무 어렵다고 했잖아요. 바로 파이프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아이템으로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바로 언급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흔히 다단계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르다고 합니다. 바로 다단계는 내가 무언가를 팔아내는 판매점을 늘려가는 일에 수입을 창출되는 거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경험치를 쌓은 걸 전달하는 마케팅이라고 해요. 저는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또 판매하거나 해야 하는 일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제일 좋았던, 필요했던 그 아이템으로 바로 이 건강기능식품에 눈이 들어왔고요. 그것을 선택한 똑똑한 소비자가 선택한 바로 그 브랜드는 유사나라는 회사예요. 유사나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아도 우리 가족 4인이 먹고 쓰는 제품을 제일 좋은, 효능 좋은 제품으로 브랜딩을 바꿔서 그걸로 인해서 매출이 일으켜지는 시스템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자영업을 했던 일과 그리고 제가 다른 아이템을 투잡을 하면서 수입의 패턴을 바꿔나간 일을 얘기해 드렸어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다음 버전을 꼭 들어주세요. 구독자 클릭!